공감박사 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이제 얘기한 게임에만 미쳐 있고 학교도 안 가고 위기에 놓여 있고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여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아버지는 지금 부인을 잃고 슬픈 상황인데 이 지금 게임에만 빠져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이제 일부에서 제가 저기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삶은 말이에요.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는 4명이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슬픔이 누가 슬퍼요? 셋 다 지금 슬픈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지금 게임 속으로 침몰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이 아이를 그냥 아버지는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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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들어갈 때도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무슨 죄지은 것처럼 아버지 들어가요. 그리고 봄에가 게임에 팍 미쳐서 막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거기 게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게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자살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형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가면 웃음을 짓잖아요. 아버지 씩 웃어주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내지는 또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게임만, 예의가 없죠. 게임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슬프게 들어가서 눈치만 살핀다라는 거죠. 아들의. 이게 무슨 하극상입니까? 그거는요, 아이를 너무 어린 아이로만 대접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슬픈데 아들만 슬프냐고요. 지금 엄마가,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부인을 잃었다고요. 부인을 잃어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은 또 게임에만 미쳐 사니까 게임에 미쳐 사는 아들, 유급위기에 놓여 있는 아들에다가 자기 와이프는 죽었어. 그리고 회사 가서 돈 벌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된 그 애기는 펄펄 울어 엄마 보고 싶다고. 그 애기 품어 안아야지. 아니, 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다고 혼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중학생 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들을 방치하는 게 아버지가 결코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계속 아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대안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안은 이거죠. 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아들이 엄마랑 돌아가시 전에 트러블이 많았잖아요. 왜? 학원을만 돌리니까. 그리고 1등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얘는 1등을 해냈어요.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젠 자유가 주어져 버렸어. 솔직히 말하자면 아이 입장에서는 뭐 잠을 자고 싶대 자고, 먹고 싶대 먹고, 아무 때나 자빠져 자고,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거기다 대고 걔가 슬픔에 차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메 우리 새끼 좀 헤어져 나와라, 아주 짠해갖고 아주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왜 미안해요 아버지가? 에? 가면을 쓰고 아이가 살게 해놓고, 난 그거 일단 잘못 기른 거라고. 아이가 엄마의 그야말로 꽃으로 산 거잖아요. 1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1등 해야 된다. 너는 하여튼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아이가 이제 천재였던 거예요. 근데 아이는 학원 안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랑 이제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 그런 엄마가 사라졌어. 그리고 그게 예정이나 있었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라고. 그러니까 애는 지금 황당하지. 이제는 자기가 공부 잘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 보여줄 사람 있나? 아무도 없잖아. 세상이 너무 험한 거야. 자기가 공부 잘하면 뭐해? 1등 하면 뭐해? 학교 가면 뭐해? 그 애가 나가 떨어진 거야. 나 학교 안 가. 그리고는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런다고 어른이 사는 집에서 그냥 둔다고요? 아버지가 나도 힘들다는 걸 내비쳐야 되는 거죠. 아들아, 너도 힘들겠지만 이 애비도 부인을 잃고 내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다. 너는 엄마지만 나도 힘들다. 톡 까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아들한테. 애는 계속 실실 쪼개고 웃잖아요. 친구들 오니까. 에? 선생님한테 실실 쪼개고 웃잖아요. 왜? 그래야 빨리 가거든요. 얘는 지금
아버지가 나쁜 짓 했다고 제가 말했죠. 전편에서. 왜 오라고 그래요? 애는 학교가 싫다는데. 학교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아이는 홈스쿨링 시키시면 돼요. 예? 학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24시간 그냥 아이를 방치해 둡니까? 게임만 하는 아이를? 아버지가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들아, 네가 많이 슬픈 줄은 안다. 그러나 나도 너만큼 슬프니까 이제 그만 슬픔에서 헤어나오거라. 네가 만약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은 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그 저승에 하늘나라 오신 엄마가 너의 이런 모습을 많이 슬퍼할 것 같다. 네가 선생님 엄마는 영재가 되라는 얘기는 안 한다. 어? 아빠가 너한테 엄마 계실 때처럼 뭐 학원을 몇 가지 가라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 대신에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게임도 좋아. 게임이 나쁘지 않아. 대신에 게임을 하더라도 뭐 하루에 3시간 정도 한다거나 시간을 정해서 하자. 그리고 잠도 몇 시에 자고 이런 규칙을 있어야지만 네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수준이 되는 거다. 막무가내로 네가 지금 게임만 하는 거를 엄마가 아빠가 이제 한 9개월 정도 몇 개월 지켜봤더라고요. 그럼 정리를 시켜줘야죠. 어른이라면. 자, 정리를 하게 해주시면서 아이랑 이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게임을 얼만큼 해야 되겠니 지금? 네가 정말 네 상황을 말해라.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준다. 그만큼 정확하게 아이의 의사소통을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럼 아이는 반항하지 않아요. 똑똑하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럼 아이가 뭐 저 10시간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줘요. 처음에는. 그래 10시간 해라. 대신에 나머지 14시간은 몇 시간은 잠을 자고 그리고 네가 지킨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도 나한테 돈을 끊겠다. 정확히 얘기하죠. 밥 안 먹여주겠다. 아니 밥이 그냥 나오냐고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본부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는 안 하면은 공부는 뭐 책만 공부가 아니잖아요. 뭐 자연 체험을 가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든가 농구를 하든가 뭐 태권도장을 가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라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랬어? 네가 원하는 걸 해. 대신에. 그리고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가 네한테 그 체벌을 할 수도 있고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아들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대신에. 그럼 이제 아들이 점점 정신 차리게 돼요. 이건 방탕한 아들을 계속 본다는 것은 나는 그거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애새끼 나와서 기른 죄밖에 더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어서 계속 그 짓을 보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리고 혼자 엄마 있는 방에서 찍찍 울고 그러는데 나는 그 아버지가 너무 무능해 보여요. 아, 부인한테 가서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고 울어요. 잘하고 있냐? 그 부인이 미친 새끼야 확 지어받고 싶을 거예요. 빨리 애를 그 게임을 그만하게 하고 이빨도 닦게 하고 정상적으로 뭐 칫솔질 안 해가지고 뭐 아니 애가 이거 막 피부병이 생겼잖아요. 안 닦아가지고 막 그런데 그걸 그냥 둔다고요? 이 어른 있는 집이 아닌 거라고요. 그리고 씻어라. 씻지 않아서 동생하고 나하고 너를 보는 게 불쾌하다. 네가 내 자식이라면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라도 씻지 않으면 씻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어른의 역할인 거거든요. 어른이 지금 역할을 안 하고 있어서 애가 저렇게 그야말로 황무지에 그냥 내버려진 그야말로 늑대 소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랑 정확하게 약속을 하십시오. 그럼 이 아이는 분명히 금방 깨치고 나와요. 대신에 학원으로 돌리지 마세요. 얘가 아주 스트레스가 왕으로 받았기 때문에 폭발해버려가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그런 방탕하죠. 그야말로 이제 인생이 없어요. 얘는 희망이 없어요. 왜? 공부 잘해도 보여줄 누군가도 아무도 없죠. 아버지는 너무 무능해 보이죠. 왜 찍찍 울고 있냐고. 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자기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여동생은 연민의 마음이 있겠지만 얘는 자기가 더 중요해요. 여동생보다. 오빠라면 여동생이 슬퍼할 때 끌어안아주는 게 오빠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겠지. 안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일단은 유급 위기 이런 거는 넘어가요. 아이가 학교 안 간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대신에 네가 계획표를 짜서 생활을 하려무나. 그래야죠. 아빠는 너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가 알아서 경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이 아이는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속지 말아야 될 아이들의 특성. 아이들은 솔직하고 담백하고 그 다음에 직관력이 발달해 있죠.
자기가 이용해 먹을 사람 정확히 이용해 먹습니다. 근데 제대로 들어주면 천사. 아이들은 천사와 악마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처럼 보이는 어른한테는요 악마가 됩니다. 부모님들 속지 마세요. 이 녀석요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지금 올라 앉아 있어요. 아번시에라고 아시죠? 할아버지가 손주 너무 예뻐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염 뽑아요. 버릇없이 기르시면 안 되세요, 아버님. 이제부터는 아버님 이 녀석한테 칭찬만 하십시오.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칭찬만 해요. 그리고 야, 네가 지금 엄마가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지만 나는 내 와이프야. 난 더 죽겠어. 혼자서 너하고 네 여동생 기르는 게 내가 무슨 이렇게 이게 힘든 일이 생긴 거니 나한테. 나 좀 도와다고.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SOS 즉 아이한테 자리를 주란 얘기예요. 성취감이 있을 수 있게. 얘는 지금 성취감 아무것도 없잖아요. 게임에서만 성취감 있기 때문에 게임한테 매달리는 거라고요. 게임 속에서 확 해서 성취감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밥 다 해주고 그냥 오냐 학원 가서 그냥 기계가 돼서 공부만 해라 이러니 얘가 무슨 성취감이 있냐고요. 아버지 제 얘기 들으시고 그리고 다른 대개의 부모들이 자식한테 속습니다. 오늘 저한테 상담을 한 어머니가 또 계셨어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 중학교 3학년 아들에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습니다. 몇 분 됐습니까, 선생님? 12분이요? 그러면 1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엄마 같은 경우 이제 저한테 상담을. 이 엄마가 암이 왔어요. 이 엄마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2번의 수술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적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유방암까지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술을 6월 달에 한대요. 7월 달에 해도 되고. 그래서 오늘 저를 찾아와서 숙가마로 이제 내가 안내를 했죠. 그런데 엄마가 이제 이거를 두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 그 시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학원은 잘 가는데 게임에 미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아들이랑 둘이 이제 이렇게 사이는 좋은 듯 하지만 또 싸우기도 많이 싸운대요. 그러면서 선생님 어떻게 게임을 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암인 거를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에요. 당연히 고민되죠. 이제 그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라거나 또 엄마는 이제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슬퍼하지를 않으면 자기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 엄마가 암이라고 그랬는데 감도 안 오고 그냥 멀쩡하니까 엄마가 하나도 안 아프고 근데 나 유방암이래. 근데 애들이 실감이 안 나가지고 거짓말하지 마 엄마. 우리 공부하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지. 막 이렇게라도 나오면 자기가 얼마나 저기 하겠냐고. 그리고 또 애가 중학교 애가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이런 고민을 저한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지극히 정상적인데 애미가 이상하구만. 가장 정상적인 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거짓말 많이 하고 자랐잖아요. 게임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부모 안 속였어요?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순희 씨는 거짓말 안 했나? 자기도 많이 했대요. 그래놓고 자기 중학교 3학년 때를 까먹은 거야. 얘 거짓말한다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아니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고 싶기 때문에 또는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뭐 집안을 망가뜨릴 정도의 거짓말도 아니요. 그냥 그런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짓말. 뭐 만화책 보고서 공부했다고 하는 거짓말. 그리고 게임 3시간 해놓고 사실은 뭐 1시간 했다고 하는 거짓말. 뻔할 뻔이에요. 우리 얘가 하는 정도의 거짓말은.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를 잘 길렀더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마가 말도 잘하고 애기랑 같이 이렇게 막 소통이 잘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엄마는 또 뭘 바라냐면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뭐 바라는 건 하늘에 가 있는 거야. 근데 애는 어떻게 해요? 학원 갔으니까 나 공부 안 해. 이제 엄마 집에서 깽깽깽깽깽깽깽 이게 너무 정상적인 아이 아니에요? 자기도 인정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머리가 좋다고요. 내가 그래서 이 아이 머리 좋아서 엄마 머리 꼭대기에 있네.
엄마 앞에서 자살한다고 난리를 부린대요. 실실 쪼개면서. 그래서 내가 있어. 엄마 머리꼭 대서 엄마 이용해 먹고 있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거 같대요. 얘가 죽을 애가 아니래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데 왜 죽네요. 그리고 자기가 카드 하나를 줬다더라고. 쓰고 싶을 때 쓰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아이를 망치는 일이었다. 아이는 경제적으로 쪼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돈은 값없이 주지 말아라. 어? 그리고 그 아이가 응당한 일 했을 때 돈을 줘야 되는 거지 쓸데없이 주머니를 풀었다가 그 아이는 캥거루족 된다고 그랬어요. 즉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8년째 행정고시를 공부하고 있는 제 친구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 대줘요. 이게 정상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예요. 대신에 어머니가 게임할 때 옆에서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에요. 엄마도 인정하더라고요. 자기 놀고 싶어가지고 학원 보낸대요. 애가 학원 가면 길게 있다 온대요. 5시간 있다 오니까 자기 텔레비전도 보고 뭐 뒹굴뒹굴하고 뭐 이렇게 뭐야 풀어진 모습을 안 보여서 애를 학원에 묶어 놓는답니다. 그랬어요. 그런 애미부터 반성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5시간 묶여있는 그 시간 동안 걔 공부할 것 같냐고. 안 한다고. 어? 그런데 성적은 나온대 학원 가면요. 당연히 나오지. 바보 아닌 이상은 뻔해 똑같은 문제 뭐 풀 것도 모르고 풀 것도 모르고 머리는 왜 바보가 돼 가는데 창의력이 다 죽잖아요. 학원 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고력이 안 자라잖아요. 창의력, 사고력, 자기주장 학습 능력 제로를 만들려고 학원을 보내는 거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왜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 왜 집에서 자기가 계획 짜서 하라 그러면은 엄마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애를 자꾸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막 입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막 잔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애를 내비둬라. 그리고 집에서 만약 같이 있으려면은 엄마가 게임 3시간 정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농구 몇 시간. 네가 원하는 걸 하게 하라고. 엄마가 주인 되지 말고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고 학교 공부도 지겨워. 너무 많이 하고 온다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부 잘하려면은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앞으로는 뭐 서울대 나왔다고 직장 좋나요? 네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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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1인 기업 시대라고 애가 똑똑한 거 보니까는 먹고 사는 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습관 형성 자기가 자기 스케줄 관리가 되는 아이는 100%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